벌써 나온 지가 한 2년쯤 된 책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었던 건가 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상에서 조금 논쟁이 있었던 책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한스 로슬링의 책 팩트플리스입니다. 이 책이 벌써 나온 지가 한 2년쯤 된 책이고 그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책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었던 건가, 오늘은 이 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한 게 이 표지에 있는 문구거든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 책의 초반에는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몇 개 실려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자, 생각해 보셨나요? 답은 C, 60%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세계의 소득 수준이나 보건 수준, 교육 수준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실려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문제들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게 지금 보기가 3개니까 그냥 막 대답해도 30%는 정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질문을 해봐도 좀처럼 정답률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거를 이제 침팬지보다도 못한 정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정답률의 비율이 그냥 낮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답의 유형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그냥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떤 정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팩트플리스를 쓴 한스 로슬링 일가는 여기저기서 리서치를 해보고 또 이 통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주로 이 세상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오해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세상은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 오해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어떤 본능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 인간의 본능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이 10가지의 본능은요, 차례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간극 본능,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집중하는 부정 본능, 세상의 흐름이 직선으로 바뀔 거라는 직선 본능, 극적이고 무서운 뉴스에 휩싸이는 공포 본능, 큰 수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는 크기 본능,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에 빠지게 되는 일반화 본능, 특정 집단의 운명은 정해진 거라고 여기는 운명 본능, 한 각도에서만 문제를 보게 되는 단일 관점 본능,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개인을 비난함으로써 찾고 싶어하는 비난 본능,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는다고 생각해서 서두르게 하는 다급한 본능, 이렇게 10가지 본능입니다. 작가는 이 본능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본능이 세상을 얼마나 왜곡하게 하는지 혹은 아예 못 보게 하는지 이 사례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궁금하죠. 팩트플리스는 이렇게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해주는 책인데 어떤 부분이 논쟁이 있었던 걸까? 왜 출간된 지 2년이나 된 책이 지금 와서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걸까?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팩트플리스가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인 책 읽어드립니다에 소개되었다고 해요. 이때 다양한 패널들이 나와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책에 전반적으로 뉴스와 보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의 작가는 뉴스 보도가 우리의 여러 가지 본능, 간극 본능이나 비난, 공포 본능 등을 자극하면서 세계를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방송의 패널들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고요. 이것들을 접한 사람들이 이 책과 그리고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논쟁에 그간 이 책을 읽었던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이 팩트플리스를 둘러싸고 두 시선이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 팩트플리스를 두고 일어난 논쟁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 묘한 찝찝함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물음표도 되게 많이 쳤어요. 이 책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진짜 좋아졌나? 지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책의 작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간극이 실체가 없는 간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극에 과연 실체가 없나? 분명히 간극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간극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계속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책에서는 멕시코와 미국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 사이의 빈부 간극은 실체 없는 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표를 보여주거든요. 책에 있는 도표를 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도표라는 게 가로, 세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인이 하루에 67달러를 벌 때 멕시코인은 11달러를 벌어요. 미국이나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혹은 국내의 빈부격차만 봐도 이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실체가 없는 간극이다, 좋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에서는 매연 입자와 오존층 파괴가 줄어들고 있다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세계가 환경을 잘 지키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합니다. 그런데 매연 입자나 오존층 파괴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산성화,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증가하는 수치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것들 때문에 환경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좋은 수치들을 보여주면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작가가 중간중간에 나서서 이러한 수치 이면에 있는 다른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 자체는 세계는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 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점만을 얘기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세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던 거죠. 이 책을 둘러싼 양가적인 감정과 분석을 잘 담은 내용이 얼마 전에 그 뉴스 페퍼민트에 올라왔길래 봤어요. 그 내용 정말 좋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저는 이 책이 진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팩트체크를 하려고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작가가 제시하는 도표나 의견, 분석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짚어준다는 면에서, 그리고 사실관계를 수치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 작가의 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책을 둘러싼 논쟁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장을 들어보면서 오히려 팩트체크라는 것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팩트플리스의 내용, 이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이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다고 해도 책을 읽으면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취하고 논쟁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한번 점검해보고, 저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 책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읽은 시간이 아깝다, 돈 아깝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사연들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동의도 해보시고 또 비판도 해보시면서 독서의 경험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존에 이 책 읽으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 또 의견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